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사이클 김사부입니다. 자, 최근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의 하락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 노이즈들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서 단계적인 이 위험자산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일정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TSMC가 좋은 실적을 냈지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락 내지는 행보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이 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고, 지금 국내 주식을 접고 떠나야 될 것인가, 혹은 다른 대체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가셔야 앞으로 하반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이 3단계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기존의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더라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바로 나왔지만은 최근 매수를 했지만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포가 부른 이 치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가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추후에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지금 이 상황만 볼게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추세가 하락을 하고 또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거 추세 하락 전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이제 다시 한번 역배열로 바뀌니까 이거 추세 꺾인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차트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제 차트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면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 추세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가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꺾이기 직전의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이 선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가 꺾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를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에 내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추세 변곡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보면은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은 결국에 이렇게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을 동시에 돌려놓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강한 파동이 나왔다가 두 개의 추선을 깨고 다시 한번에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200일선을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추세 하나를 돌려놓고 200선을 돌려놨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점선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닥을 다지고 박스 하단부를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서 추세가 무너진 건지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닥에 다진 것 같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겠지. 지금 그 선택을 한다면 정말 오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토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KB금융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버텨줍니다. 그러면은 이 마디가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마디는 24년 1월부터 약 8월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24년도 9월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로 좀 단기적인 조정을 거쳤죠. 그렇죠? 근데 다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놓으면 강한 파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으면은 파동이 길어지면은 그 직전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8개월 동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정리를 이렇게 두 개의 추세는 무너졌잖아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최대의 손실폭을 줄이면서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를 돌려놨으니까 여기에서 수익폭을 느끼고 여기에서 계속 보유하셨다가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손절을 하더라도 그죠? 본절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버텨주면서 물량 매집의 기회를 또 가매도로 거치면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강한 상승을 여전히 지금도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점부터 어쩌면 이 추세를 깨지지 않는 지점까지 우리는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점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81%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물타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타기도 되고 그리고 저점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파동을 적게는 뭐 70%에서 100%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는 두 개의 추세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추세를 돌려놓았던 지점을 보면요. 바로 이 지점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죠. 그러면서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장 이 파동의 시간은 두 개의 추세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깨는 구간까지 끌고 간다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일까요, 이거? 200%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200%.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눌렸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은 이런 형태에서는 가능하지만 추세를 무너진 종목에서 무한 물타기를 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큰 폭의 하한가를 가게 된 HLB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HLB는 두 개의 추세선을 깬 지점이 어딘가요? 이 두 개의 추세선 깬 게 이때부터잖아요. 돌려놓다가 실패했죠. 그죠? 그럼 사실상 이런 데에서 물타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비중 금액은 점점 커지고 손해는 점점 커지는 손실액과 손실폭이 다 커지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반적인 차트에서는요,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한국항공우주조차도 이 차트 봤을 때 왜 여기서 돌파했다, 이거서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데서 손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반등 가서 내려가서 아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 반등에 손절해. 반등에 손절해. 그러다가 가서 여기에서 샀어. 근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차트로, 일반적인 차트로는요, 매번 세력들에게, 기관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추세를 살아있는 종목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금 시장 폭락에도 시장의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추세가 살려놓은 종목 예시로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은 이후에 여전히 강한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저점 테스트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우리 강한 상승을 보였던 22년도, 23년도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파동이 시작됐고요. 두 개의 추세선을 버텨주는 데에서 다시 파동이 시작됐고요. 두 개의 추세선을 깨는 지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에서 최고점까지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네, 여기서도 100%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100% 수익이 아니라 반토막이 나고 70%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 볼게요. 원익 IPS 보세요. 원익 IPS도 동일합니다. 추세를 돌려놓는 지점에서는 바로 이 지점부터였죠. 돌려놓고 버텨주는 지점. 그리고 깨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어볼게요. 네, 몇 프로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195%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저점의 순조를 이 추세선을 깨는 지점에서 매도를 해도 195%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고점까지 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수익은 거의 뭐 3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절반만 되더라도 200% 수익이 불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 종목은 두 개의 추세선을 버텨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맞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으면서 강한 파동이 시작됐는데, 최근에 두 개의 추세선을 깨면서 지금 200선까지 깨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종목은 언제 다시 한번 파동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에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는 15,000자리를 돌려놨을 때부터 강한 파동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 지금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싸 보이죠. 내가 여기 샀는데 여기다 사면은 평단에 맞춰질 거 아니야? 근데 보유 시간이 언제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 투자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의 시작점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공부해요. 알테오젠의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놨던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지점이죠, 여기 지점. 돈이 들었던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세가 무너졌던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답이 나오죠?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깨지 않았는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이으면 몇 프로예요? 500%입니다. 500%. 네. 그러니까 최저점에 손절하는 추세선을 깼는 지점에 매도를 하더라도 500% 수익이에요. 최고점은 그냥 더 높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알테오젠은 시간을 줬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추세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서 계속 저항 맞으면서 내려갔던 부분. 확실하게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종목이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은 그 누구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보유 종목 종목명만 올려주시면 제가 많은 순서대로 좀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오늘은 코스닥, 코스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추세선을 이렇게 돌려놓고 나서 파동 한번 나오고 여기를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 번에 강한 상승이 들어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이고 버텨내면서 가다가 최근에 200선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추세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추세를 돌려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60만원까지 200선을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방향을 좀 부여할 때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바로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오테크닉스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고 지지받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것도 저점 대비 고점이 뭐 110%가 넘는 수익이고요. 근데 이게 깨는 지점까지 가더라도 이게 60%입니다. 60%. 정말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0선을 다시 한번 깨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인 차트로는 사실 이 추세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200선을 붙어가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에 50만원 위로 돌려놓으면 파동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만 안 하면 다시 한 번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나중 가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어떤 것부터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손절도 안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물린 종목이 이제 손실하는 게 이제 손절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비중이 올라가고 물타기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매도를 하지 못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제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진테크 한번 볼게요. 유진테크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추세를 살려놓고 아직까지 깨지 않고 버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한번 제대로 깨졌습니다. 이때 한번. 그러면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끌고 가신 분들은 최소한 이런 151%고요. 고점까지 갔으면 이건 300%의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 대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부터 물타기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이 나오죠? 정답이 뭡니까?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아닌 유진테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하고 레인보우텍스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케어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젠은 그냥 지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어를 먼저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거래량 들어오죠. 그리고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이 이제 이때부터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선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와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네, 187%죠? 187%. 고점까지 갔으면 이건 더 큰 수익인데 고점까지 매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200선을 깨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8만 원까지 일단 돌려놓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케어젠도 지금은 추세가 좀 무너진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복구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케어젠은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도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추세를 돌려놓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추세를 돌려놓고 뭐 여기서 늦게 보셔서 여기서 샀어도 추세가 깨지는 지점이 어디? 여기죠. 최근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그냥 고점에 사서 이 저점에 팔았어도 이게 200%가 수익이고요. 고점까지만 해도 이게 400%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최고점 400%에서 매도를 못할 수 있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어도 300%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다시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추세는 깨졌죠. 그러면 최소한 30만 원 위로 안착을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 보이면서 다시 한 번에 매도를 고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 ST팜 같은 거 볼까요? ST팜? 자, 이거 진짜 공부예요. ST팜. 자, ST팜도 한번 볼게요. 여기 또 정말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추세 돌린 게 어딥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버텨주죠. 버텨주죠. 그리고 여기로 버텨주다가 다시 깨지는 지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샀어도 그쵸 아무 데나 샀어도 여기 몇 프로? 30% 수익인 거예요. 고가까지 이어갔으면 60% 이상 수익인 거고요. 근데 지금 200선을 깨고 계속 이제 버텨주면서 3중 바닥 만들고 있는데 ST팜도 다시 한 번에 좀 16만 원 좀 돌려놓는 부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16만 원 돌려놓으면 물리신 분들도 탈출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 200선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 추세는 깨져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다 갖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갖고 있으면 뭐부터 살려야 될까요? 정답은 유진테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대로 물타기를 하면은 이거 탈출하고 이거 탈출하고 그럼 이 탈출한 종목들을 여기다가 사야 될까요? 아니죠. 그때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 10% 복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까요? 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 일단 돈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돈이 정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 단기적인 바닥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총에서도 뭐 삼성공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검은색 선을 넘어가고 있고 감매도를 지나쳐서 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진 못했지만은 돈이 최근에 1,000억 이상 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력들을 해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수값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 빼기 직전에 이런 이 사부존에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수값이 빠지면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부존에 닿았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사부존에 닿았을 때 여기서 샀어도 이게 여러분들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몇 프로예요? 6% 수익 6%. 근데 그 이후에 음수값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사부존에 왔어도 2차 매수존에 왔어도 매수를 한다 안 한다? 갭이 떠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삼성 공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양수값에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사부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차 지금 13,580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제 12,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사부존에서 매수해서 기술적인 반등에 파도 되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이 삼성 공조가 일단 시장이 다음 주에는 개파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투매가 나올 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부존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15,200원에서 12,000원 이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때 우리가 사부존에서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차트만 보더라도 세력들이 이렇게 양수값으로 들어왔다가 음수값으로 나왔다가 양수값 들어왔다가 연속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가격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아드리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상 장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부전을 활용하면은 바운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음수값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부전에 왔어도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금호건설 좀 얘기 드렸는데,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사부전에 와도 이게 음수값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철저하게 양수값이 나온 자리에서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음수값으로 가다가, 그죠? 음수값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양수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미 기술적인 반등이 라운딩이 나온 상태에서 이 양수값이 나온 상태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음수값으로 또 바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에 투매가 나왔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양수값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양수값인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1차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2차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서 한번 파동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력의 연속성이 보이는 종목에서 사부전에서 매수를 잘 하면은 뭐 여기서 샀어도 이게 몇 프로입니까? 네,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뭐 K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윗거래 달리고 나서 바로 종가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부전에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에 투매가 한번 내려왔을 때, 그러면 K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5,5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500원 한번 기술적인 하락을 보이고 나서 사부전에서 매수했다가 바운딩에 매도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얼마에 사야 된다고요? 5,500원 부근에서 사부전에서 매수를 해서 5%에서 10%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장중에 양수값, 음수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이 멈춰있고 이 종목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정말 더 디테일하게 잡으려면은 장중에 이게 양수값이지 음수값이지 계속 보면서 아침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고 다음날에 시세의 연속성의 가능성은 높지만 바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례가 정말 답이 되겠네요. 이 모나미라는 종목도 아침에 갭상승 뛰고 나서 사부전에서 반등 나오고, 근데 갑자기 음수값으로 바뀌잖아요, 장막판에. 그러니까 투매가 막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부전에 오긴 했지만 이게 뭐예요? 세력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담아야 돼 말아야 돼요? 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장중에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세력에 들어오는 이탈이 없다는 흐름이 보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수했어도 반등 한번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투매로. 보세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음수값으로 바뀌는 지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부전에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겠죠. 투매가 나왔잖아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간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세력이 빠져나가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매에서 매수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삼성봉조, K뱅크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참고를 해보셔서 진짜 사부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C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돈이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음수값으로 전개를 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오고 유지된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 반등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이거 8%짜리예요, 8%짜리. 그러니까 내가 8%, 9%, 뭐 적게도 5%라도 수익을 내서 손실 종목들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결국엔 물린 종목도 묵은지들 다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결국엔 여러분들 계좌가 파란색이 아니라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는 면소라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 물타기 불타기를 하면은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단기와 그리고 수익 중기로 통해 가지고
더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부전을 활용한 단기 매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알려드려도 이렇게 갑자기 장중에 음수값으로 바뀌어버리면 받아야 될 자리가 투배 자리이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